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뭐 시험도 웬만하면 다 끝났고, 이제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나하나씩 계획 세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이 만약에 첫 번째 방학이 아니라면,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에 방학을 학원으로 꽉 차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뿌듯하게 달성한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서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시스템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뭘 공대생이 방학 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도 영상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꼭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을,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왜 이루는 걸 늘 실패할까요? 작심삼일이라서? 혹은 내가 어떤 공부라고 했을 때는 공부하자마자 뒤돌으면 까먹어서?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극소수의 굉장히 독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방법이 없더라도 방학을 늘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심삼일이고 외운 거 잘 까먹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평균적인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 뭐 삼성, LG, 현대 이런 데 보면은 매해 따박따박 신제품이 매우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약속된 그 시점에.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만 뽑고 굉장히 막 도끼 있는 친구들만 뽑아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학생들이 올해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안 들어와. 그럼 그때는 막 양산을 실패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죠. 왜 그러냐? 거기 안에서는 인간은 원래 작심삼일이고 원래 뒤돌으면 까먹는 존재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따박따박 달성하기 위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미 다 구체화가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이런 거는 2000년대 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막 그리스 막 신전 같은 데 낙서에 막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막 이런 거 적혀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늘 막 예전에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때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작심삼일이고 뒤돌으면 까먹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는 연구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잘못된 경우에는 내가 독하지 못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러면서 맨날 본인을 자책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저도 과외할 때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쳤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내가 숙제를 내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맨날 벼락치기로 숙제를 한다든지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면은 학생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은 고양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제 야 너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너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서 잠깐 학생이 열심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 대학교에 가면 막 서울대에 가면 막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막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애들에게 환상을 심어줘서 약간의 그런 어떤 작심삼일을 작심사일이나 5일 정도로 늘리는 그런 식의 방법론밖에 안 하니까 애들은 그걸로부터 잠깐은 돼도 갈수록 좀 더 자극적인 그런 멘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이 옆에서 없는 경우에 혼자서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달려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심삼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돌으면 까먹는 그런 머리가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뭐 핸드폰 아니면 뭐 몇 나노 공정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지금까지는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목표밖에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방학 때 자격증을 따려고 하던가 아니면 뭐 학점을 높이는 걸 학기 중에 목표를 삼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걸 꿈으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그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그 공대에 진학하려는 그 열정은 여러분들은 뭐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었죠. 학점이 목표도 아니었어요. 뭐 대기업 입사가 목표가 아닌 어떤 문장 형태였죠. 나는 뭐
뭐 AI, 뭐 인공지능, 아니면 뭐 로봇, 뭐 이러면서 막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를 꿈꿔왔는데 왜 여러분들은 점점 이런 목표를 꿈꾸게 돼 버린 걸까요? 그 답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목표가 구체화가 되어야 의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방학 때, 나 이번 방학 때 파이썬 요즘 핫하다는데 파이썬 마스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꿈을 꾼다든지. 그럼 파이썬의 마스터는 뭔데? 얼마만큼 내가 잘해야 파이썬 마스터인데 파이썬 다큐멘터를 한 번씩 다 읽으면 그게 파이썬 마스터인가? 아니면 내가 파이썬 가지고 막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막 어떤 프로세스를 막 어떤 프로그램을 완전히 짤 수 있으면 그게 파이썬 마스터인가? 모르죠? 그럼 이런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방학 때 내가 막 열심히 막 파이썬 책을 공부했어요. 책을 막 한 권 거의 다 떼가. 근데 뭐 만약에 내가 뭐 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내 생각보다 책이 어려워서 내가 못 끝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런 경우에 내가 이거를 얼만큼 달성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달성을 했어. 만약 책을 다 뗐어. 근데 그게 마스터라는 느낌이 시원찮게 들질 않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달성 여부가 확실시 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영어 회화 공부 목표로 삼죠. 그래서 막 뭐 프렌즈를 막 본다든지 아니면 뭐 테드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닌다든지. 근데 영어 회화의 마스터가 뭐예요? 내가 손짓 발짓으로 해도 뭐 마트 가서 물건 다 사고 막 일 같은 거 다 볼 수 있는 반면 내가 아무리 외국에서 몇 년을 살다 왔다 하더라도 완전히 중요한 막 외교 석상에서 내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하면서 영어하는 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로 세우면은 내가 방학 때 할 의지가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 이런 거 따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취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사실 게임 회사들이 그런 거 정말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보상을 착착착 이렇게 레벨화하고 수치화하고 구체화하고 달성하면 달성하지 않은 놈이랑 차별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을 연구해서 그런 걸 잘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 방법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학도 여러분의 구체화된 목표 안에서 꼭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자격증 혹은 점수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파이썬 마스터 대신 안드로이드 알림 어플 만들기 아니면 뭐 영어 회화 공부 대신 토익 800점 따기 혹은 뭐 몸 만들기, 체력 기르기 이런 거 대신 3대 뭐 350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왼쪽보단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패 여부가 확실한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일단 그건 방학 전에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단계 수치화가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왜 맨날 벼락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시험 공부하면은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 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공부 못하가 벼락치기 한다. 혹은 게을러서 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다가 벼락치기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을러봤자 얼마나 게을르겠습니까? 뭐 게을러서 밥도 안 먹고 굶어 죽을 정도로 게을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어느 정도 게으르고 저도 자고 싶고 졸고 싶고 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왜 벼락치기를 하는 그 습성을 알아야 되고 그 습성을 알면 어떻게 극복할지 대처 방법까지 나오겠죠. 일단 왜 벼락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험이 5월 말에 잡혀 있어요. 그럼 3월 달에는 그 초조함이라는 게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5월 30일이면 5월 29일 적어도 하루만큼은 이제 초조할 거야. 내가 만약에 30일까지 29일까지 공부 안 하고 30일에 책을 딱 펴. 그럼 이미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험을 마스터 못하기 때문에 한 문제도 못 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겠죠. 근데 적어도 하루 전날만큼은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남은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초조해가지고 그나마 막 이제 열심히라도 하고 그날이라도 밤새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걸까요? 왜 그 초조함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알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공부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노답인지에 대해서 그걸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전체 솔루션에 적용을 하자면 주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막 토익 800점 달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한 방 큰 거 세우는 게 아니라
주 단위 목표로 내가 8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영역이 있는데 내가 각 영역에서는 어떻게 부족하고 그럼 각 영역이 부족한 거를 한 주마다 이렇게 달성을 해 나가면서 내 목표 구체적으로 시켰던 1단계에서의 목표를 주 단위로 세분화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한 주의 마지막 바로 전 우리가 과외 왜 받는지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과외 같은 거 받거나 학원 같은 거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기간의 계획에서 공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학원에서 숙제 검사하기 그 전날만큼은 벼락치기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학원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거의 3개월에 한 번 공부할걸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공부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이 중간중간 진도 체크를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그 초조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 가면서까지 인강만 듣는 거랑 현강이랑 다른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인강에서는 내가 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함이 없어요. 근데 현강에서는 선생님이 딱 오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조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 방학 목표 안에서도 주 단위로 목표를 세운 다음에 적어도 그 한 주의 마지막 전날 거기 때는 우리가 초조함을 느낄 수 있게 목표를 세우자라는 거죠. 대신 주 단위 목표를 굉장히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주는 엄청 널널하고 어떤 주는 엄청 빡세고 보통 우리가 대학 공부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수님이 세운 그 강의 계획서가 주 단위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강의 첫 주와 둘째 주는 굉장히 듬성듬성하죠? 그러다 갑자기 셋째 주부터 난이도가 폭발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나중에 시험 전날까지 가면은 그땐 거의 난이도가 막 너무 셉니다. 그거를 교수님이 애초에 분산을 해서 첫째 주부터 조금 인텐스하게 넣고 전체적으로 분산을 했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쉬웠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교수님이 그렇게 짠 거. 나라도 내 스스로 내 계획을 적당히 분산을 시켜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번 방학 목표로 아두이노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라는 목표를 내가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구체적인 목표죠. 만들었으면 만들었고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든 거야. 일단 1단계는 충족을 시킨 목표입니다. 그럼 2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느냐? 일단 12월, 1월, 2월이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자율주행 키트나 교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이런 거 이제 교재 여러 개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여러 개 있고 뭐 하려고 할 때 돈 아깝다고 생각해서 딱 하나만 사고 그렇게 뭐 그래도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대가가 골라준 경우에나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런 대가가 딱 고른 교재가 존재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가가 아니고 이미 처음 들어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일단 여러 개 사보든지 서점 가서 여러 개 봐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간 일주일 갖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따라가면서 일단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4주까지 벌리면 너무 루즈한 목표인 거지. 그래서 일단 딱 만들고 그 다음에 1월 후반 저는 2주에 한 번씩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이거 2주에 한 번씩 성능의 개선 이거 1월까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일단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 기본 성능은 딱 나오겠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라인 트레이싱 하는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소자를 쓰면은 조금 더 좋다던데 라는 블로그 같은 거 사람들이 요즘 덕질하는 거 많으니까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해서 한번 아두이노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한 거 똑같이 따라가 보고 만약 에러 생긴다 그럼 에러 메시지 쳐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서 1월 동안 성능을 아두이노에서 개선해 봅니다. 근데 아두이노가 이제 CPU 퍼포먼스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연산이나 이런 걸 넣기가 힘들죠. 제어 샘플링 타임도 되게 늦으니까 막 이렇게 떨면서 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CPU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더니 뉴클레오라는 보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보드고요. 그래서 뉴클레오 보드 중에 이제 아두이노랑 핀 맵이 호환되는 그런 놈들로 사서 아두이노를 얹고 거기다 이 소자들을 옮겨가지고 그대로 해보기. 그럼 뉴클레오 내가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뉴클레오 구울 수 있는 뭐 트리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아두이노 IDE로도 구울 수 있긴 하죠. 그런 거 이제 이용해서 뭐 2월 전반부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부에는 이제 개선된 그 센서들만이 아니라 알고리즘까지 이제 개선을 해서 CPU가 좀 더 계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알고리즘까지 한번 개선을 해서 완벽하게 자율주행 딱 하기.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거를 해서 여러분들 보고 요거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1월 전반부에 내가 그 똑같이 말아가면서 아두이노 만드는 거에 실패를 했어?
그럼 막 초조함이 느껴지면서 이때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에이 뭐 실패해도 돼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진짜 과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주말은 내가 모든 약속 취소하고 여기서 밤샌다 라는 각오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끝났을 때 딱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친구는 학원 가는 거고요. 학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내주고 자기가 돈 아까운 것 때문에 초조함이 들게끔 하는 거고, 만약 부모님 돈으로 해서 돈도 안 아까워? 그럼 이제 맞는 학원 다녀야지. 그래서 막 맞아가지고 막 숙제 안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런 학원 다녀서 초조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본인이 인위적으로 요때 이 미션은 무조건 성공하겠다라고 초조함을 가져야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 세웠고 그걸 세분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3단계 여기서는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맨날 타협하는 식으로 해서 길게 늘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기간에 최종 목표까지 달성이 안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의 최종 목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달성을 해야 돼. 대신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여러 애들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밀어가지고 이것까지 실패하고 방안을 보내면 결국 미션 실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울 경우, 달성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럼 그냥 냅두고 그냥 성공을 그냥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방학 동안에 막 대학생인데 구구단 외우기 이런 걸 목표로 삼았어. 그래서 막 첫 주에는 2단까지 외우고 둘째 주에는 뭐 5단까지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우면 끝나고 나서도 뿌듯함이 하나도 없겠죠. 나 원래 할 줄 아는 건데.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다? 맨날 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맨날 실패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1단계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제대로 잡는 훈련이 피드백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나중에 회사 가서도 맨날 일 미루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실력이 성공하는 거, 그거 역시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잡지는 말고 약간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잡은 다음에 늘 자기 스스로한테 성공의 경험을 대학생 때 많이 맛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1단계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목표를 구체화시켜라는 건 뭐다? 달성 혹은 실패라는 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의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통해서 목표를 세우는 그 실력이 늘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를 세분화해라. 왜냐면 우리는 작심삼일, 벼락치기형 인간이니까 목표 검사 시점 이전에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검사 시점의 목표를 최대한 세분화. 내가 만약에 작심삼일이다. 그럼 3일마다 목표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3일째 몰아쳐서 벼락치기 하고 4일째에 다시 목표를 잡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작심 며칠까지 가능한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계를 갖고 그게 확실히 됐다? 그럼 그거의 기간 동안에 이제 목표를 착착착착 세우는 거죠. 근데 그거 역시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3단계에서 수정하면서 점점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그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표든지 내가 어떤 분야는 태어난 재능이 없어 라고 해서 그 분야로 진학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 내가 이게 부족해? 그럼 부족한 거 알았어. 그리고 그게 뭔지만 알면 그때 공부를 제대로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달성을 할지 방법은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이번 방학에 어디에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공대생 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표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제가 컨텐츠로 한번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구성할 예정인데요. 일단 공대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4가지는 크게 영어 공부, 전공 공부, 그 다음에 개발 공부,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근데 되게 이 각각이 막연하죠. 우리가 영어 해야 되는 거, 영어 좋다, 중요하다 늘 들었는데 과연 영어에 뭐가 중요한 거야? 영어가 뭐 회화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뭐 독해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말하기가 중요한 거야? 모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회화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내가 회화를 어떻게 뭐로 공부해야 돼? 내가 뭐 미드 같은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대생들이 영어가 왜 중요한지랑 그 영어
중요한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크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시간만 얼마 걸리는지 스스로에 맞게 짜가지고 계획으로 실현하면 되는지 그걸 바로 다음 컨텐츠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공부. 여러분들 전공 공부 학교 중에 하기도 지쳤는데 방학 때 내가 전공을 또 해야 돼? 그럼 예습을 다음 학기 거를 예습해야 돼? 지난 학기 걸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그냥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에 남을 그 노트, 비법 노트를 만드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게 남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 어떤 식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계획으로 그걸 만들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공부. 개발 공부. 요즘 코딩, 프로그래밍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개발 공부라는 건 뭐고 나는 뭐 해석 쪽으로 갈 건데 나는 뭐 설계 쪽으로 갈 건데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영역 안에서 내가 개발 능력이 향상됐을 때 얼마만큼 내 생산성 혹은 내가 독보적인 위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지 그것까지 곁들여 가면서 어떤 식으로 세부적인 목표 삼으면 될지 그것도 컨텐츠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는 공대생인데 갑자기 왜 나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학 때 아니면 나중에 결국에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거는 전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그 시간만큼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픈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아프더라도 약 먹고 병원 한 번 가면 이제 하루가 낫는데 너무너무 바쁠 때는 그러기도 힘든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운동하는 습관을 내가 운동 싫어서 재미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들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운동 유튜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말을 했을 텐데 저는 공대생의 관점에서 혹은 열심히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완전히 하루가 꽉 찬 그런 대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 스케줄을 가져가고 어떤 마인드로 운동을 하면 좋은지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방학 때 가시적인 목표를 어떤 거로 삼고 어떻게 세부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그런 거 간단하게 같이 짜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계획 세우는 거 방법에 대한 건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어떻게 계획을, 뭘 계획을 세우고 할지 이거를 하나하나 카테고리에 대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